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관리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총 3문제가 나오고요. 거의 한 문제당 8에서 1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셔가지고 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 맞추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에 의한 사원 등록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민등록 등본이고요. 등본인데 이제 본인하고 어머니만 계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제 본인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계시지만 배우자하고 이 자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봐야 되냐, 따로 봐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인원수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에서만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서를 두 개 다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만 보내주신 분도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요. 두 개 다 보내줘도 문제는 없지만, 주로 이제 그 좀 인원수가 많은 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배우자하고 자녀가 없다는 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예 뭐 다른 데로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를 좀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녀가 이제 혼자서 좀 살기가 힘드니까 엄마랑 같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 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사원 등록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입니다. 자료 1은 영업팀 부장 김철수의 주민등록표다. 모친 윤순자는 양도소득금액 300만원 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 다음 자료 2는 김철수의 가족관계 증명서다. 배우자 김지영은 소득이 없고 김철수와 별거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김장남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소득이 없다 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개 대상에 대한 판단이에요. 본인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판단해 보면은 모친,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친은 공개 대상이 안 되죠. 왜? 종합소득금액하고 양도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런데 이제 모친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 대상이 제외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해요. 이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뭐 사정상 별거를 한 경우에는 뭐 부양가족으로 본다, 뭐 아시겠지만 보지만, 근데 외국에 있는 거는 안 본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사시는 분은 안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 있던 내국에 있던 공제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맞아요. 자녀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애매하죠. 배우자는 뭐 직계 존속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자녀에 대한 얘기는 세법상 이게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기준이 없어요. 세법에서 뭐 무슨 뭐 언급한 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동거를 한다고 해요. 아니, 나 동거를 한다. 동거가 아니고 따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법상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없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걸로 봐요. 그래서 모친 빼고는 이제 둘 다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은 이제 사원 등록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김철수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거부터 입력을 하고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자의 직계 전속입니다. 윤순자죠. 주민번호 칩니다. 그래서 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입력합니다. 배우자는 밑에 이거 평가 문제 보면은 소득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입력합니다. 자녀는 직계 비속에 자녀 입양자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평가 문제에서는 이제 사원 등록에 이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화라는 뜻은 뭐냐면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공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제 다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부양가족에 입력한 후 부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부로 해가지고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300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자에 되지 않는 거고,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별거를 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고 뭐 별거를 한다고 해서 뭐 딱히 기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양가족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혼하지 않은 이상은 부양가족을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장남이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수를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문제,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